안녕하세요. 부천 천문과학관 이달의 과학자 시간입니다. 7월에 선정된 과학자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바로 장영실이랍니다. 장영실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해시계인 앙부19, 천문 관측기구인 가니가 먼저 떠오르네요. 이외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물시계 자경루, 강우량을 잴 수 있는 추구기도 있지요.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을 찾아봐도 장영실에 대한 사실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장영실의 원래 신분은 천민, 즉 노비였기 때문이죠. 장영실의 아버지인 장성희는 먼나라에서 귀화한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광기, 기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벼슬을 지내던 시절인 궁궐에서의 생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언제 태어났는지, 후에 궁궐에서 파면 후 어떻게 살고 언제 죽었는지조차 추측만 할 뿐 일생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손재주가 뛰어나 일을 끝내고도 창고에 있는 녹슬고 망가진 공구들을 말끔하게 고치기도 했답니다. 거기에 더해 현관 부인이 아끼던 장롱 자물쇠도 고치고 가뭄이 들었을 땐 먼 곳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차를 개발해 가뭄을 해결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태종이 신분을 떠나 전국의 인재를 발탁하는 도천법을 시행하자 동네 현감이 장영실을 추천하였죠. 한양으로 가게 된 장영실은 궁중기술자가 되어 축성, 농기구, 무기 등의 수리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세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천문학과 천문기기에 관심이 많던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장영실과 천문관 관리였던 윤사웅, 최천구를 불러 중국에 있는 모든 천문기기의 모습을 눈에 익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만들라는 특명을 내렸죠. 이후 장영실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상의원 별자 벼슬을 내리기 전에 허조, 조말생과 의논을 했어요. 조말생은 찬성하고 허조는 반대하였으나 다른 대신들 역시 적합하다는 의견이어서 장영실은 현재 유급 공무원 정도인 상의원 별자가 되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영실은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간이를 만들었답니다. 간이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간이는 행성과 별의 위치인 적경과 적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혼천이입니다. 만원 지폐 뒤에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천체 운행을 관측하는 것만이 목표였던 중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혼천이는 정교한 동력 장치를 이용해 천체 운영을 재현하면서 시간까지 알려주는 시계로서 사용했답니다. 이후 세종의 명을 받아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었어요. 자경루 이전에도 물시계는 있었지만 밤낮으로 사람이 지키며 시간을 봐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이죠. 제사 등의 행사에 있어 시간을 잘못 알려준 담당자는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으니 정확한 시간은 당시에 매우 중요했답니다. 그 후에도 앙부19, 일성 정시 등을 만들고 종 3품, 현재 공무원 3급의 지위까지 올라갔답니다. 1442년 장영실은 임금이 탈 가마인 안열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완성된 가마에 세종이 타기도 전에 부러져 버렸죠. 왕이 다치진 않았지만 안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장영실을 비롯한 가마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직에서 파면되었고 곤장까지 맞게 되었답니다. 장영실을 총애하던 세종도 곤장 100대형을 80대로 감해주는 것 뿐이었죠. 과거 장영실의 실수에도 눈감아준 전력과는 차이가 있죠. 파면된 이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답니다. 첫 번째, 간이대 사업으로 인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부터 세종이 그를 보호하려 했다. 두 번째, 천문의기 프로젝트가 끝나버려 장영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파면시킨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만약 장영실이 처벌로 끝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을까요?